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건 에어컨 실외기의 윙 소리와 선풍기의 부지런한 회전음입니다. 냉방 없이 여름을 지내는 건 이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더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전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나면 늘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고정 수입이 제한된 노년층에게 여름철 냉방비는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어컨 없이도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선풍기에 이것 하나를 붙이는 겁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여름엔 선풍기를 가장 기본적인 냉방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런데 선풍기의 바람은 공기를 식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땀을 증발시켜 시원하게 느끼게 하는 원리입니다. 즉, 실제 온도가 낮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틀어도 습하고 더운 날에는 그다지 시원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선풍기 바람을 조금만 응용하면 에어컨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요즘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냉풍 촉진 시트 또는 얼음 폐경 커버를 선풍기 뒷면이나 앞 그릴에 부착해 보세요. 이 시트는 냉매 성분이 들어있어 바람이 지나가는 동안 차가운 기운을 머금도록 도와줍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페트병에 물을 얼려서 그걸 선풍기 앞에 두는 겁니다. 선풍기 바람이 얼음 옆을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찬물에 적신 얇은 수건을 선풍기 뒤에 걸어두면 습도까지 잡아주면서 시원함이 훨씬 오래갑니다. 이렇게만 해도 실내 온도를 2도 이상 낮춘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전기세 걱정이 줄어들죠. 에어컨은 하루에 몇 시간만 틀어도 전기 요금이 크게 오릅니다. 하지만 선풍기는 소비 전력이 낮기 때문에 하루 종일 틀어도 부담이 적습니다. 게다가 이런 방식은 공기순환을 도와줘 집안 전체가 훨씬 덜 답답해지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훨씬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실천에서 오는 편안함입니다. 선풍기 하나, 수건 하나, 얼린 물병 하나로 여름을 더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지혜가 있을까요? 다음 내용에서는 더운 날씨에 꼭 지켜야 할 실내 냉방 건강 수칙과 고령자에게 특히 유의해야 할 여름철 열사병 예방법까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열사병과 탈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훨씬 취약해집니다. 예전엔 조금 덥다고 느껴져도 그냥 선풍기만 틀어두고 버텼습니다. 땀 흘리는 게 건강에 좋다고 믿고 찬물 한 잔이면 된다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그 시절과는 다릅니다. 기온 자체가 2도, 3도씩 상승했고 체감 온도는 40도에 육박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더위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에어컨을 틀고 방 안에만 있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온도차가 너무 크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되고 관절통이나 두통이 심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 온도,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너무 덥지 않게, 너무 건조하지 않게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구간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선풍기 얼음병 방식입니다. 게다가 선풍기는 에어컨과 달리
공기를 마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기가 약한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는 무리한 활동을 삼가고 가능하면 가벼운 낮잠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외출을 하거나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탈수가 오기 쉽습니다. 탈수는 단순히 물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몸 안에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며 근육이 경직되고 심하면 의식을 잃게 되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땀을 흘려서 시원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적절히 체온을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환경이 노년기 건강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철엔 수분 섭취가 생명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2시간에 한 번은 한 컵씩 물을 마시는 습관, 이건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생명 유지의 기본 원칙입니다. 차가운 물만 고집하지 마시고 미지근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도 속을 덜 자극하면서 체온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선풍기를 활용해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내 몸이 더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용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노년의 여름은 이제 단순히 덥고 불편한 계절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지금 몸이 조금 어지러운지, 눈이 흐릿한지 이런 작은 신호들이 큰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나를 돌봐야 합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우리는 여름을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냉방 중에도 허리를 지키는 좌식 환경,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선풍기 배치 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풍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건강과 쾌적함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선풍기 위치와 방향, 바람 세기만 잘 조절해도 체감 온도는 훨씬 낮아지고 몸의 피로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먼저 선풍기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선풍기를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정면으로 쏘는 것입니다. 특히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경우 강한 바람을 피부에 계속 쐬게 되면 피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증발하면서 피부 트러블이나 호흡기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강풍을 맞게 되면 어깨와 목 주위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이는 곧 냉방 통증 혹은 냉방 근육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는 직접 맞는 바람보다는 순환용 바람이 훨씬 건강합니다. 벽 쪽이나 천장을 향해 기울여 두고 공기를 순환시키는 식으로 사용해 보세요. 공기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주면 집안 전체가 더 부드럽고 균일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풍기를 창가 쪽으로 두고 밖에 더운 공기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틀면 바깥 공기와 실내 공기의 교환이 원활해져 훨씬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닥에서 너무 낮은 곳에 놓지 않는 것입니다. 허리나 발바닥을 정면으로 맞는 바람은 몸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체온을 불균형하게 떨어뜨려 소화불량, 관절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되도록 가슴 높이나 머리 위쪽으로 흐르도록 하고 특히 잘 때는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 30분에서 1시간 사이 자동 종료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앉아서 생활하시는 시간이 긴 어르신들의 경우 선풍기 위치가 특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의자 높이에 맞춘 선풍기 받침대를 사용해 바람이 위로 퍼지게 조절해 보세요. 바람을 직접 맞지 않아도 공기 순환만으로도 충분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풍기 날개에 쌓이는 먼지도 종종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풍기 안의 미세먼지는 바람을 탈 때마다 방 안 곳곳에 퍼지기 쉽고 특히 알레르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에겐 큰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선풍기만 틀어놓으면 바닥에 열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 더위를 제대로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차가운 물수건을 바닥이나 책상 위에 펼쳐두거나 간단한 대나무 발판을 깔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닥의 온도가 낮아지면 몸 전체가 훨씬 쾌적해집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의 피로를 줄이고 밤잠의 질을 높여주며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냉방 중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두통, 그리고 그 원인과 간단한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 냉방 중에 시니어분들이 가장 자주 겪는 불편 중 하나가 바로 두통입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머리가 묵직하거나 어지럽고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잦아지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대부분 냉방 환경과 관련된 두통일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 너무 낮거나 선풍기 바람을 한 방향에서 계속 맞고 있을 경우 우리 몸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근육이 수축되고 혈관이 급격히 좁아지기도 합니다. 이때 머리 근육이나 목덜미 주변 혈관이 영향을 받으면 그 결과로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목 뒤가 차갑고 뻣뻣하게 느껴지거나 이마 쪽이 얼얼하면서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이미 몸이 냉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에어컨 바람을 바로 맞으면 우리 몸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피부의 혈관을 조이게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자율신경이 교란되어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땐 우선 실내 온도를 조금 높이고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방향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목과 어깨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가 차가울수록 어깨를 웅크리게 되고 그게 다시 목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면서 두통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얇은 스카프나 어깨 담요 하나를 가볍게 걸쳐주는 것만으로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수분 부족입니다. 에어컨을 켜면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고 몸속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 혈액 점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실내에 가습기를 틀어주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방식으로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이상을 시간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보다 몸에 더 깊은 영향을 주는 게 물입니다. 차가운 생수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따뜻한 보리차, 옥수수차도 좋습니다. 속을 덜 자극하고 노폐물 배출도 도와주기 때문에 두통이 자주 있는 분들에겐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두통이 자주 반복되는 분이라면 하루 2번에서 3번 정도 목 주변을 가볍게 스트레칭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거나 어깨를 부드럽게 으쓱거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을 풀 수 있고 혈류 순환이 개선되며 자연스럽게 두통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소소한 습관과 배려만으로도 냉방기기와 공존하는 여름을 훨씬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냉방병을 피하면서도 냉방기기를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 특히 취침 시 에어컨과 선풍기 설정 요령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철 밤잠을 설칩니다. 특히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고 자다가 몸이 으슬으슬 떨리거나 자고 일어났는데 오히려 더 피곤한 느낌을 받으신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냉방병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냉방병은 사실 명확한 병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해 우리 몸의 체온 조절이 흐트러지고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온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통, 몸살 기운, 소화불량, 피로감, 집중력 저하, 무기력증까지. 심하면 폭통과 설사, 심지어 감기 같은 증상도 동반됩니다. 특히 밤 시간, 수면 중에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두고 자면 몸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잠들기 전까지만 틀어두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능하다면 취침 30분 전에 미리 방을 시원하게 식혀두고 잠자리에 들 땐 에어컨을 끄거나 약풍으로 1시간만 예약 설정해 두세요. 선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거나 회전 기능을 사용해 직접 바람을 맞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선풍기를 얼굴이나 몸 쪽으로 정면으로 틀기보다 벽 쪽이나 천장 쪽으로 비스듬히 바람을 보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식이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밤, 얇은 이불 하나는 꼭 덮고 자세요. 땀이 찰까봐 걱정되어 아예 이불 없이 주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오히려 체온이 지나치게 떨어져 감기나 관절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천이나 대나무 이불처럼 통기성이 좋은 가벼운 소재를 활용하면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체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밤에 창문을 열어두고 주무실 때는 체온이 떨어지기 쉬운 발과 배 부분을 보호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얇은 수건이라도 배 위에 덮고 주무시면 속이 차가워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입안이 텁텁한 느낌이 든다면 어젯밤 냉방이 지나치지 않았는지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회복의 시간이 더위로부터 오히려 지치는 시간이 되어선 안 됩니다. 냉방기기를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 건강의 갈림길이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선 여름철 냉방에 더 취약한 분들, 즉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여름철 냉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체온 변화가 잦고 혈압이 쉽게 출렁이는 노년층에게 에어컨과 선풍기의 잘못된 사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급격한 온도차입니다. 에어컨을 켜놓은 방은 23에서 25도 정도로 시원하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33도 넘는 외부로 나가게 되면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심장과 혈관은 이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혈압이 순간적으로 오르거나 맥박이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뇌졸중이나 협심증 위험이 커지죠. 그래서 냉방 중에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를 5에서 7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령 바깥이 32도라면 에어컨은 26에서 27도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시원하다는 느낌보다는 덥지 않다는 정도로 조절하셔야 몸이 안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심장 가까운 부위, 즉 가슴이나 배 쪽을 직접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직접 심장 부위에 닿으면 자율신경이 순간적으로 긴장하며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쾌감,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심증이나 심방세동을 앓는 분들에게는 이런 작은 자극이 급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더위를 무조건 참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체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체온이 상승하면서 혈압이 오르고 몸이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미지근한 물로 손과 발을 씻거나 시원한 물수건으로 목 뒤나 겨드랑이를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잠들기 전 혈압 체크 습관입니다. 밤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냉방기기 영향으로 새벽에 혈압이 오르는 분도 많습니다. 혈압 변화가 심한 시니어 분들은 자기 전과 아침 기상 후 2번 정도 혈압을 재보고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엔 소금 섭취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엔 전해질 보충이 필요하긴 하지만 염분 과잉 섭취는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싱겁지만 영양이 풍부한 식단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게 하는 튼튼한 발판이 됩니다. 건강은 큰 변화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작은 습관에서 지켜집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며 나도 한번 선풍기 방향을 바꿔봐야겠다. 물을 조금 더 자주 마셔야겠다. 생각이 드셨다면 그 한 걸음이 곧 건강한 여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방송에서 도움 되셨던 내용이 있었다면 조용히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구독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찾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